나주지 및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지. 5번째 28페이지 영산강 요역만이 지닌 독자적 마한 문화. 3. 마한과 백제 신라. 36페이지 1. 백제의 마한 병합. 36페이지 2. 백제 지배하의 나주. 38페이지 3. 통일 신라 시대와 나주. 41페이지 2. 고려시대. 45페이지 1. 고려 건국과 나주 호족. 47페이지 2. 나주 팔관회와 금성산 신앙. 51페이지 3. 고려의 지방제도와 나주. 57페이지 4. 나주의 백길. 곡식을 실어나르다. 61페이지 5. 고려 후기 외구 침입. 64페이지 6. 소제동과 정도전. 67페이지 5번째 31페이지 24년 9월 10일 화요일 2번째 신천리 구업은 을관 주인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유물이 국보 제295호 금동관이다. 신천리 구업은 출토 금동관은 곡갈 모양 모관과 띠 모양의 대관, 딸관이 결합된 유일한 예로 금도금한 구리판을 오리고 금도금한 구리판을 오리고 붙여 화려하게 꾸민 수작이다. 금동관은 다른 지역 백제 금동관과 완전히 다른 형태인 관모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는 신라나 가야의 급과도 다른 모습이어서 이 지역 정치체제나 문화가 가진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페이지) 그림 나주 신천리구업은 부장품 나주 신천리구업은 금동관 32페이지 보감리 3호분과 96 돌방 시시의 금동 신발 나주 보감리 고분군과 1호분 나주 보감리 고분군은 나주시 다시면 보감리 875-4분지 일대에 위치한 고분군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발굴조사에 의해 다수의 고분이 확인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중 보감리 3호분은 폭 40m 내외, 높이 6m 정도이며 위에서 본 모습이 사각형에 가깝고 정상부가 평탄한 분구 무덤이다. 소위 아파트형 고분으로 한 봉분 안에서 목관묘, 옹관묘 등 41개의 다양한 매장시설이 3세기 중반 이후 400여 년에 걸쳐 축조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 학계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보감리 3호분의 구조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분구가 높게 쌓이기 이전 단계로 크고 작은 동널과 나무늘이 작은 봉토 속에 묻힌 형태이다. 2단계에는 96 석실을 시작으로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며 분구가 수직으로 높게 쌓이면서 3호분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 마지막 3단계에는 이전 단계의 분구 전체를 흙으로 덮고 돌을 깔았으며 무덤 자리에는 흙을 다시 파서 백제 양식의 돌방을 만들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 보감리 3호분의 독특한 구조가 완성되었다. 특히 96 돌방 내부에서는 옹관 사기와 금동제 신발이 출토되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쇠퇴기 옹관 고분사회의 일단면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96 돌방 1호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은 동널 바깥쪽에서 확인되어 주인공이 실제로 착용하여 부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본적인 형태는 연속적인 거북 등 무늬를 타출 기법으로 구획하였으며 내부에 꽃무늬를 표현하였다. 바닥에는 못이 달려있으며 달개와 물고기 장식을 부착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나주보감리 3호분 96 돌방 나주 정천고분 발굴 모습 33페이지 금동신발의 비상 보감리 정천고분 보감리 정천고분은 기존에 발굴되었던 보감리 거분군과 다시 들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평지에 조성된 보감리 거분군 근거리에 축조된 정촌 거분은 보감리를 지배했던 유력자 집단, 지배계층의 다변화 또는 유대관계가 있는 강력한 신진 세력이 출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거분의 높이는 9m이며 방형 형태로 하나의 봉분에 1호 석실을 포함한 총 14개의 무덤이 축조되었다. 특히 1호 석실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은 형태와 세부 문양이 현재까지 확인된 금동 신발 중 가장 화려한 것이다. 5세기 후반에 제작된 금동 신발은 용을 비롯한 화려하고 다양한 문양이 투각과 축조 기법으로 표현되어 당시의 예술적인 경지와 사상적 배경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동 신발의 백미는 용머리 장식이다. 삼각형의 눈, 상스러운 기운을 토해내는 입, 3단의 돌기가 있는 뿔 등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모습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처럼 보인다. 왼쪽 신발에는 용머리 장식이 완형으로 출토되었으나 오른쪽 신발은 결실되어 일부 파편만 수습되었다. 바닥판은 왼쪽, 오른쪽 신발 모두 상하단에 괴수상을 중앙에는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34페이지 그림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발굴 모습 구멍토기 34페이지 영산강 요역에서 출토되는 가장 토착적인 토기는 구멍이 뚫려있는 조그만 그릇이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유공토기, 일명 구멍토기라고 부른다. 입이 크고 구멍이 뚫려 있으며 크기가 작다고 해서 유공, 광구, 소호, 유공, 유콩, 광구, 광커, 소호, 셔후, 유공, 광구, 소호, 유콩, 광커, 셔후라고도 불린다. 구멍토기는 기원후 5, 6세기에 유행한 기종 중 하나로 백제와 가야 영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만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영산강식 토기라고도 불린다. 뿐만 아니라 구멍토기는 일본에서도 자주 출토되고 있어 고대 두 나라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유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 토기는 맹세나 의식을 행할 때 조그만 구멍에 대나무관을 끼워 술이나 음료, 피 등을 돌려가며 나누어 마시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2에 사용된 그릇으로 영혼이 드나드는 구멍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구멍이 뚫린 영산강 유역 독특한 마한 구멍토기는
무덤을 장식하거나 영혼이 안식에 들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주, 보감리, 고분출토, 구멍토기. 35페이지 옥과 유리구슬. 삼국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보석은 황금이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며 진짜 그네? 희귀한 소재였기 때문이었다. 국가는 황금 거래나 소유를 엄격히 통제했으며 왕족들은 절대적 지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활용했다. 그런데 삼국시대보다 조금 앞서 살다간 마한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옥과 유리구슬을 선호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과 후한서 동의열전에서 옥과 구슬을 보배로운 제물로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에 걸거나 귀에 달기도 하나 금과 은 및 비단은 진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금과 은 및 비단은 진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나주, 반남과 보감리 고분, 영암, 옥야리, 신현리, 내동리 고분 등 영산강 유역 모든 고분에서 옥이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다. 특히 금동신발이 출토된 보감리 정촌 고분에서는 한 석실에서만 1000여 점이 넘는 구슬이 출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옥은 금강 이북에서는 영산강 유역처럼 많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 나주 신촌리 고분 발굴한 옥. 나주 정촌 고분 출토한 옥. 더하여 나주 수문회총에서는 흙구슬과 유리구슬, 유리제품을 만드는 유리 공방 흔적이 확인되었다. 물론 당시 다른 지역민들도 옥 제품을 좋아했지만 옥 제품에 대한 영산강 유역 마한인들 사랑은 여느 지역민들보다도 유별났다. 옥이 영산강 유역 마한인들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36페이지) 3. 마한과 백제, 신라. 1. 백제의 마한병합. 고고학에서 본 백제의 마한병합. 고대 사회에서 영역은 오늘날과 의미가 달랐고 잦은 전쟁으로 인해 수시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영역 변화를 문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역사 문헌에서 백제가 언제 마한을 완전히 병합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고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오승환. 고고학에서는 백제와 마한의 병합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 1단계는 3세기 말 차령 산맥까지이고 2단계는 4세기 중엽 노령 산맥까지이며 3단계는 6세기 중엽으로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남해안까지이다. 단계별 백제 영역 확산 과정을 파악하는 데 활동되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 유적은 성곽, 고분, 유제품 등이다. 먼저 성곽의 경우를 살펴보자. 광주, 전남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백제 성곽은 5세기 후반 축성된 완주 뱀해산성이 있다. 완주 뱀해산성? 완주 뱀해산성. 백제가 완주의 산성을
축성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백제와 마한 사이의 마지막 경제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축성된 백제 성곽은 6세기 초에 축성된 순천의 금단산성, 과 여수고락산성, 광양비로산성, 이들 산성이 광주, 전남 동부 지역에 축성되었던 것은 마지막 남은 영산강 유역 마한과 가야의 연계를 차단함과 동시에 양쪽을 함께 압박하기 위함이다. 전북, 완주, 뱀해산성을 비롯한 금단산성, 순천의 금단산성 등은 5세기 말 6세기 초까지도 영산강 유역 마한이 아직 백제 영역하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한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은 40m 내외 거대한 옹관고분 축조이다. 나주 반남면 옹관고분 중 덕살리 3호분은 남북 길이가 45m, 높이가 8m나 되는 거대 봉분으로 백제 무령왕 등보다 크다. 당시 백제에서 축조되던 남북 길이 10 내지 20m 규모 굴식 돌방 무덤과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 마한 옹관고분과 백제 굴식 돌방은 백제와 마한이 장대 문화가 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6세기 중엽이 되면 거대한 옹관고분은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백제식 무덤인 6세기 중엽? 그럼 550? 굴식 돌방으로 바뀌면서 백제를 상징하는 삼족토기 등 백제 토기가 함께 묻힌다. 영산강 유역에서 대형 옹관고분이 백제식 굴식 돌방으로 바뀌었음은 6세기 중엽 영산강 유역 지배 집단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영산강 유역 마한이 백제 영역에 포함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위셰폼의 경우 1917년 신천리 9호분 을관에서 출토된 5세기 말에 제작된 금동관은 한동안 백제왕으로부터 내려진 하사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동관은 독립된 세력 중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신하에게 하사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독립된 국가군주가 영역 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뢰와 영토소 임무를 상징하는 칼이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 세력자에게 칼이 아닌 금동관이 제공되었다면 이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 즉 복속국 수장에게 제공된 것이 아닌 영향권에 있었다 하더라도 독자적 관계 속에서 상호 평화 공존과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호의품으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최근 신천리 금동관은 제작 기법과 양식의 특징이 백제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크게 달라 백제왕에 의한 하사품이 아닌 영산강 유역에서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인근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거의 유사한 금동관편이 출토되어 동일한 장인이 만든 작품이라는 추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유적 유물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가 백제와는 달리 6세기 초까지 단절없는 토착성을 지닌 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5세기 말 6세기 초에 성행하였던 40m 전후
거대한 옹광 고분들이 6세기 중엽정부터 경부터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백제 고분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 것은 백제가 영산강 유역 마한을 병합한 시기가 6세기 중엽 무렵이었음을 말해준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 금동관편 발굴모스 37페이지 영산강유역의 마한 백제와 병합 시점. 백제가 영산강유역을 완전히 자신들 영역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영산강유역을 백제지방으로 편제했다는 점일 것이다. 6세기 전반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옹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 영역은 충청도와 전라도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이 지역들은 통일신라시대 지방제도인 구주에 대비시켜보면 충청도 지역은 옹주, 전북지역은 전주, 전남지역은 무주에 해당된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지방제도를 보면 옹주에는 13군이, 전주에는 10군이, 그리고 무주에는 13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옹주 13군과 전주 10군을 합하면 23군이 되는데 이는 521년 당시 존재했던 22담로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6세기 전반 백제가 22담로제를 실시하여 지배한 영역이 충청도와 전북지역에 한정되었음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은 적어도 521년까지는 백제 지방제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즉 백제 영역이 아니었음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남권이 백제 지방제도 안에 편입된 시점은 언제일까? 538년 성왕 16년 백제는 옹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긴다. 사비 천도 이후 전반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졌고 이 무렵 오방 제도가 실시되었다. 오방 취소였던 각 지역성은 지방 통치 제재의 거점일 뿐 아니라 천여 명에 달하는 군 병력이 상주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 중 중방은 고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 북방은 부여 이북 충청도 지역, 남방은 광주 또는 나주 지역으로 추정되는 전남 지역, 서방은 서해안 지역, 동방은 부여 동쪽,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편제한 행정단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6세기 중엽 오방제가 실시되면서 백제는 노령산맥 이북에 있는 고부는 물론 영산강 유역에 지리한 광주, 나주까지도 영역에 포함시켜 직접 지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세기 중엽에야 영산강 유역 마한이 백제에 완전히 병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고학에서 보면 6세기 중엽에 옹관 고분과 영산강식, 돌방, 석실 등 영산강 유역 마한인들 토착 문화가 소멸되고 전형적인 백제식 고분인 굴식 돌방 무덤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38페이지 2. 백제 지배하의 나주. 백제시대 목간을 통해 본 나주. 백제가 영산강 유역 마한을 병합한 것은 6세기 중엽 오방제 실시 직전이었다.
당시 광주 전남은 남방에 속하였고 소속 군현으로는 발라군, 수천현, 아로곡현, 봉롱현, 두일현, 빛나부리현, 시러산현 등이 있었다. 이름도 웃기네. 반나부리현, 두일현, 아로곡현, 발라군, 시러산현. 너무 웃겨. 백제는 이제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나주에는 발라군을 설치하였고 영산강유역 마한 맹주지였던 반남면 일대는 하위 행정단위인 반나부리현으로 편제하였다. 이는 백제에 끝까지 대항했던 마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보인다. 발라군 지소는 어디일까?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발라군은 고려 때 이름이 금산군이었다가 나주목으로 바뀐다. 현재 나주 읍승권 일대가 백제시대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부터 치소였다면 그곳에서 백제 단계 유물이 출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나주 시내 일대에서는 백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나주시 다시면에 소재한 보감리 고분군 일원에서 목간이 다수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목간 4번 앞면에는 군좌, 쥔주어, 뭐뭐뭐라고 하여 군, 쥔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글씨가 확인되었고 목간 10번에는 군득분, 쥔드펀이라는 군자가 들어간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목간 4번과 10번에 새겨진 군은 백제시대 나주에 설치된 유일한 군인 발라군을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목간이 출토된 보감리 일대가 당시 발라군 중심지, 즉 치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38페이지 나주 보감리 고분 출토 목간 발굴 모습 39페이지 그림 나주 보감리 고분 출토 목간 나주에는 죽간이 없고 목간만 있다고? 김영수 이사장님 출토된 목간 중 11번에서 간지 경오년, 끙우년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었다. 경오년은 백제무왕 11년으로 610년에 해당한다. 보감리에서 출토된 목간은 7세기 무렵 나주 행정과 당시 사람들 삶을 상상하게 해준다. 목간 속에 담긴 나주는 어떠했을까? 지명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있는 목간이 여럿 발견되어 당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목간 1번에는 드간성, 드안청이라는 글씨가 확인되었고 목간 3번에는 현재 반남면 지역을 가리키는 반나, 빤나 목간 12번에는 한평 지역을 가리키는 군나, 쥔나라는 지역 명칭이 등장한다. 지명 명칭뿐만 아니라 소규모 마을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름도 보인다. 목간 5번 대사촌, 따스촌이 그것이다. 현재 대사촌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발라군이 관할한 어떤 성에 속한 마을로 추정되며 그 장소는 보감리 인근 어느 지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큰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 마을은 산천이나 고분에 큰 제사를 지냈던 마을로 추정된다. 보감리에서 발굴된 목간 3번에는 백제 관등체계 안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인 솔계, 슈아이시, 관 등과 그 관등을 가진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전황 나솔 오호류, 前相 纳帅 우호류. 무슨 뜻이야? 라는 기록도 있다. 전황은 행정구역이고 前相은 행정구역이고 나솔은 纳帅 관등이며 어호류는 우호류는 주인공 이름이다. 까마귀 어쩌네. 어호류, 우호류 이름도 희한해. 중국의 허족하고 관계 있나? 주인공이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인지 토착인 중 유력한 사람으로서 중앙에서 벼슬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주 출신 토착인일 가능성도 높다. 목간 12번에는 군나 득솔지안, 쥔나 더帅지안이 새겨져 있다. 군나는 백제 때 한평을 일컫는 이름이고 득솔은 백제 16관 등 가운데 사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다. 군나 득솔, 군나 한평, 득솔 사품. 군나 득솔 지안은 한평 출신 지안이 군나 득솔 지안. 득솔이라는 백제 중앙 관등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나주 보감리 3호분에서 출토된 은제관식, 즉 관 꾸미개는 이러한 솔개 관등 사람이 백제 중앙으로부터 하사받아 사용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덤 속에 함께 묻히게 된 유물이었을 것이다. 목간 5번에는 미수, 미쇼라는 사람이 거느리고 있던 허구원과 그것이 보유한 인력, 미수가 소유한 전답과 그 수확량이 적혀 있다.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노동력이나 가축,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세금을 보고하기 위한 문서로 마치 신라시대 민정문서와 비슷하다. 목간 5번 뒷면에는 수전, 쉬티엔, 백전, 바이티엔, 맥전, 마이티엔, 경수전, 징쉬티엔 이라는 토지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해당 토지들로부터 나온 소출량도 기록되어 있다. 수전은 물벼를 재배한 땅이었을 것이고 맥전은 보리를 재배한 밭이었을 것이다. 경수전은 물이 통하는 좋은 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득경맥전, 더경마이티엔이라는 글씨도 보이는데 이는 개간을 해서 얻은 밭이라고 생각된다. 토지 단위로 사용된 글자는 형인데 싱, 이 단위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40페이지 그림, 나주 보감리 고분 출토, 목간 세부 모습과 도면. 목간 2, 31 곱하기 3.5 곱하기 0.3cm, 수종 소태나무. 목간 5, 18.4 곱하기 26 곱하기 0.6cm, 수종 소나무. 목간 1, 8.2 곱하기 4 곱하기 0.8cm, 수종 소나무. 목간 3, 전향나솔, 진향나솔, 前相 纳帅. 전황이 한편이라고? 아니다. 진황이 어디라 했지? 전황이 행정구역이고 전황이. 나솔은 관등. 나솔 한솔 이것도 관등이겠지? 득솔 등 관직명 기록. 관직명
24.5 곱하기 4.3 곱하기 0.5cm 수종 소나무. 표상을 했었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흔종 무슨 알, ren, 환, 따, 지, 쿠, 钱纳帅，自7月17日26。高什么人？ 7月17日。 여기도 고 무슨 인이네. 이거 무슨 글자지? 41페이지. 3. 통일신라 시대와 나주. 백제가 멸망한 뒤 나주 지역은 671년까지 660, 666, 671 옹진 도독부에 속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두일성의 대방주가 설치되었고 그 밑에 지우현, 쯔류시안, 물음표, 군나현, 쭌나시안, 한평, 도산현, 도산시안, 진도, 반나현, 반나시안, 반남, 죽군현, 조준시안, 다시, 포현현, 부시안시안, 나주, 물음표 등 현 6개를 두었다. 이때는 통일신라 9년 체계와 달리 대방주인 두일성이 군나현, 쭌나시안, 한평, 반나현, 반나시안, 반남 등을 거느리고 반라군에서 행정적 거점 역할이 수렸다. 반라군. 대방주 밑으로 축구년이 별도로 설치된 1만 달라진 모습이다. 대방주 밑으로 축구년이 별도로 설치된 1만 달라진 모습이다. 대방주와 축구년은 조준시안, 다시면 과거 두이련 안에 있었던 성들로 군사적 역할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당을 몰아낸 뒤 나주의 반라군을 반라주로 승격하여 백제시대 남방에 해당했던 지역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이는 백제시대부터 중심지였던 나주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일부 지역들 명칭이 변하긴 했지만 그 중심지가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남 세력과 다시 보감리 세력, 나주, 반라 세력에 있었던 변화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왕권이 안정되면서 신라는 통치체제를 다시 정비하는데 그 내용은 반라주를 반라군으로 내리고 무진군, 현재 광주광역시를 무진주로 승격하여 체제상으로 무진주에 나주 반라군을 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 현으로 권위를 빼앗긴 반라부리현에 대하여 반라부리군으로 승격하면서 나주 지역에 대해 세력 변화를 꾀하였는데 전통적 세력인 반남면 지역 존재를 인정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백제에 의해 그 존재감이 커진 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줄이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 힘을 실어줌으로써 신라에 대한 충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사만을 통일하고 난 뒤 각 군, 현이 취했던 신라에 대한 우호 정도를 반영하거나 새로운 왕권 강화에 조력한 기존 지방 세력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방 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백제와 신라는 반남 세력과 나주 세력을 적절하게 이용해 중앙에 충성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757년 경덕왕 16에 각 지방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경덕광 16년에 757년에 660년 666 672 그건 한 100년이 지난 후 기존 나주지역을 시대에 따라 바꾼 행정명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41페이지